자, 이제 최고위원, 공교롭게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좀 꽤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깊은 생각이 잠긴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도 해봤는데 깊은 생각치고는 좀 너무 좀 고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죠.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6일, 17일 이틀간 대구 그리고 울산 강행군을 하셨는데요. 그 피곤한 중에도 저기 가서 참석해 준 것에 그래도 참 대단하다라고 해주시고요. 아유, 좀 너무 곤히 주무셨는데 주무시는 모습이 그래도 이쁘네요. 아, 이쁘게 보십니까?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니, 본인 일정 때문에 대구, 울산 찍고 서울 그냥 급하게 올라왔다 치더라도, 네. 역대 대통령이셨던 분의 팔뚝이 추도식이면 네.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좀 추도를 해야 되는 게 본래 그 역할이고 또 여야 또 통합의 길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무시면 네. 훅훅 제가 한 번씩 찔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런 것도 좀 옆에서 보좌를 좀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지금 방금 보니까 그 근처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사실상 다음부터는 제가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요. 혹시 주무시려고 하면 살짝 깨우겠습니다. 자, 이양 저희가 한번 짚어봤으니까 끝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현수 기자, 홍준표 대표, 근데 저 행사 추도식 끝나고 나서 네. 묘역 참배하는 행사에 모든 정치를 다 가셨던데 그땐 또 안 보이시던데. 네, 당대표들이 함께 묘역을 참배했는데 그 묘역 참배는 불참한 게 영상으로도 확인이 됐고요. 따로도 확인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불참을 한 건 아니다라는 조금 모호한 답변이 오긴 했지만 그 실제로 그 대구에 갔다가 울산 갔다가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이 추도식 때문에 2박 3일 일정을 좀 수정해서 변경해서 서울 일정으로 돌렸다. 그만큼 추도식엔 참석하려고 했다. 이 면을 봐달라라는 답변 왔습니다. 미리 스케줄을 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짜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지적도 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전에 참석 인사들 볼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옆에 앉은 한 사람이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변 기자, 누구였습니까? 전 노건호 씨로 보이던데요. 예,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인데 이제 머리 스타일만 봐도 확연히 눈에 띄죠. 옆에 추미애 대표 왼쪽에 앉았네요. 네, 그러면서 저번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본인이 이제 탈모가 있다는 걸 고백을 하고 이제 삭발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 의사 아니냐, 뭐 이런 자리, 오늘 같은 자리도 참석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거 아니냐, 꾸준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뭐 어떤 사회적인 원인도 아니고 종교에 귀의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좀 무표정으로 계속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류호의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동안은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한 스케치성 뭐 이야기를 했다면, 자, 류호의 최고위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 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홍준표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자, 지금 토크 콘서트 돌입했는데 그제 대구 콘서트에서 그러니까 첫날이었죠. 첫날이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 출당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당내에서 좀 수근수근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자, 정확하게 누군가 질문을 하셨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또 그렇게만 잘라서 보면은 굉장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출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대선 때와 다른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라든지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느냐. 또 두 번째는 얼마 전까지 제 기억에도 2, 3주 전까지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안 할 듯한 모습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해서 뭐 수근수근이라면 또 수근수근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각자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류호의 무엇이냐. 최고위원 본인도 어저께 SNS에 그 의문을 표현하는 글을 남기셨잖아요. 네, 저도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2, 3주 전에까지 그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궁금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이야기가 나가니까 각각이 약간 오해가 살 만한 그런 기사가 나가고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아이고, 제 기사가 제게 나오네요. 네. 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최고위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표께서
대표의 그냥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당의 생각인지가 저도 궁금했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표님께 전화로 여쭤봤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었지만 저는 SNS에 올림으로써 오히려 우리 당 안에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 오늘 SNS에 박 전 대통령 문제를 대구에서 제기한 건 쉬쉬하고 있던 문제를 공론화해보자는 것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또 해명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 네. 이 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보십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또 그 SNS에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셔서 정말 좋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는 찬성합니다. 대표님께서 정말로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고집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었을 텐데 SNS에 자 그렇다면 공론화하겠습니다. 각자 생각을 이야기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회의에서 제 목소리, 제 이야기 또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오히려 대표님이 열고 계신 소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론화 됐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장에 같이 앉았는데 저기 홍준표 대표도 앉아있고 한데 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 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제가 윤리위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회의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1심 재판까지 갑시다. 당헌 당규에 따릅시다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1심 재판 결과 나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고요. 당헌 당규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공론화해서 출당, 탈당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의미 없는 것에 우리의 전투력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때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다 언급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고 가고 새로운 내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저 역시 그분과 토론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말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출당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특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는 입장이었던 류석준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정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오늘.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정이 바뀌었다는 멘트를 저도 여기서 봤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오늘 조금 전까지 당에 있다 왔는데 아주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한 당내에는. 언론이랑 인터뷰를 네. 해서 이제 그때랑은 사정이 좀 바뀌었다, 달라졌다라면서 그럼 출당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냐 혁신위에서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혁신이 생각이고요. 또 저는 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이 있고 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하고 그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다면 전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뉴욕의 최고위원 제가 그제 방송을 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8월 15일 날 마로니에서 열렸던 집회에 비 엄청 맞았어요. 비를 맞으시면서 또 네. 빨간 우비까지 입으시고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셨더라고요. 네. 거기에 참석하셨던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억울하다. 저 멘트 정확하게 그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실리신 건가라고 여쭤보고 정확하게 제가 왜 나갔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집회 처음 나갔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열리는 동안 나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시간도 있지만 시간도 없었다는 것도 핑계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왜 나가야 되는지 명분을 몰랐지만 이번에 명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태극기 집회가 한 번에 한 장소에 모인다고 했었고요. 또 저희 대표께서 나가신다라고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대표가 나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안 나가실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나가기로 했는데 안 나가신다면 약속을 못 지킨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모두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데는 저는 의견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은 축사였습니다. 비가 많이 이제 왔어요. 당시 행사에서 이제 홍 대표에게 의뢰를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 맞지만 홍 대표가 그 자리에서 홍 대표 측에서는 불참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그런데 부분을 못 공문에는 들었어요. 네. 들어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그러게요. 저는 그 부분 체크를 제가 못했고요.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공문이 돌고 있을 때 빨리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당으로서 그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욕의 최고위원 지난 한 주 동안 워낙에 또 바쁘게 움직이셔가지고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첫날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 할 때 같이 동행하셨었죠? 아니요, 저 아니요. 아, 그때는 안 16일 날 17일에 가셨죠. 16일 날은 저녁에 제 개인 약속이 있어서 안 갔었고요. 저는 17일 날 어제 울산을 다녀오셨죠? 번개 아니요, 저는 울산도 안 갔습니다. 아, 그렇죠. 예. 번개 미팅을 하셨죠. 맞아요. 대구에서. 아, SNS에 다 제가 나와 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죄송합니다. 아, 예. SNS에 제가 번개를 요청했었고요. 그 요청을 대구에서 했는데 아.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 대구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의견을 내던가요? 그럼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분명히 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시 목소리와 다르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냐. 최고의 결정이냐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었고요. 탈당을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SNS를 통해서 그 글을 남겼던 것은 우리 당에 계신 분들이 탈당을 하겠다는 걸 막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탈당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가 SNS에 얼른 글을 올렸고요. 또 그 글을 보고 다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박 전 대통령 출당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꺼내던 홍준표 대표. 어제 울산에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한 시민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소리 때문에 꾸지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쪽에서는 계속 오늘 아침부터 보면 뭐 계속 그런 욕을 홍방자니 계속 저보고 방자라고 하죠. 이렇게 왜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내가 그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보니까 향단이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이도령인 줄 알았는데 방자였다. 그래 하죠. 그래서 저는 우파의 분열 발언은 지금 조금 안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바람이 그겁니다. 다 같이,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온 아침부터 욕을 들으니까 저 마음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내가 참석해, 오늘 제사한테도 안 가고 오늘 꼭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장. 주의하겠습니다. 자, 류 최고위원. 공교롭게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좀 꽤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깊은 생각이 잠긴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도 해봤는데 깊은 생각치고는 좀 너무 좀 고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죠.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6일, 17일 이틀간 대구 그리고 울산 강행군을 하셨는데요. 그 피곤한 중에도 저기 가서 참석해 준 것에 그래도 참 대단하다라고 해주시고요. 아유, 좀 너무 곤히 주무셨는데 주무시는 모습이 그래도 이쁘네요. 아, 이쁘게 보십니까?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니, 본인 일정 때문에 대구, 울산 찍고 서울 그냥 급하게 올라왔다 치더라도 네. 역대 대통령이셨던 분의 팔뚝이 아들 노건호 씨인데 이제 머리 스타일만 봐도 확연히 눈에 띄죠. 옆에 추미애 대표 왼쪽에 앉았네요. 그러면서 저번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본인이 이제 탈모가 있다는 걸 고백을 하고 이제 삭발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 의사 아니냐 뭐 이런 자리, 오늘 같은 자리도 참석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거 아니냐. 꾸준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뭐 어떤 사회적인 원인도 아니고 종교에 귀의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좀 무표정으로 계속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류혜의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좀 본격적. 한 게 영상으로도 확인이 됐고요. 따로도 확인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불참을 한 건 아니다라는 조금 모호한 답변이 오긴 했지만 그 실제로 그 대구에 갔다가 울산 갔다가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이 추도식 때문에 2박 3일 일정을 좀 수정해서 변경해서 서울 일정으로 돌렸다. 그만큼 추도식엔 참석하려고 했다. 이 면을 봐달라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미리 스케줄을 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짜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지적도 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전에 참석 인사들 볼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옆에 앉은 한 사람이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변 기자, 누구였습니까? 전 노건호 씨로 보이던데요. 예,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동안은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한 스케치성 뭐 이야기를 했다면, 자, 여의책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 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홍준표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자, 지금 토크 콘서트 돌입했는데 그제
대구 콘서트에서 그러니까 첫날이었죠. 첫날이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 출당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당내에서 좀 수근수근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자, 정확하게 누군가 질문을 하셨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또 그렇게만 잘라서 보면은 굉장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출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수도식이면 네.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좀 추도를 해야 되는 게 본래 그 역할이고 또 여야 또 통합의 길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무시면 네. 푹푹 제가 한 번씩 찔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런 것도 좀 옆에서 보좌를 좀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지금 방금 보니까 그 근처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사실상 다음부터는 제가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요. 혹시 주무시려고 하면 살짝 깨우겠습니다. 자, 이양 저희가 한번 짚어봤으니까 끝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현수 기자, 홍준표 대표, 근데 저 행사 추도식 끝나고 나서 네. 묘역 참배하는 행사에 모든 정치를 다 가셨던데 그땐 또 안 보이시던데. 네, 그때 좀 당대표들이 함께 묘역을 참배했는데 그 묘역 참배는 불참